제가 5년 정도 달러 투자를 했거든요. 네. 단 1원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12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접근하시고 손절매만 하지 않고 기다리시면 달러 투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투자다.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는데 저는 지금 플러스예요. 이유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든 달러 투자든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럼 달러 투자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 달러 투자를 위해서 별도로 앱까지 지금 사실 출시해서 지금 나오신 상태인데 이런 좀 뭐 앱이 달러 리치 앱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뭐 자료 화면을 보내드리겠지만 이런 달러 리치 앱을 보더라도 이것만 보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뭐 달러 리치 앱을 기준으로 좀 어떻게 실제로 실전에서 달러 투자를 하면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것도 믿지 못하시는 분, 저는 뭐 인증을 다 해요. 사실 블로그에다가 제가 산 가격, 판 가격, 내가 번 돈이 얼마인지까지. 제가 지난달에는 달러 투자하기 좀 힘든 환경이라 엔화에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512만 원을 벌고 그걸 이제 수익 인증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 인증하는데도 못 믿으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5년 정도 달러 투자를 했거든요. 단 1원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안전한 투자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 비결이 복잡하고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원칙 두 가지만,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를 특히 강조하는데 이 두 가지 원칙만 지키면 그 누구라도 저하고 똑같이 단 1원도 잃지 않는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첫 번째는 1200원 이하에서만 사시라는 말씀이에요. 1300원까지 가니까 이제야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사놓은 걸 팔아야지. 1200원 이하에서 사놓은 걸 지금 팔아야지. 왜 지금 사려고 하냐고 얘기해요. 이 투자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투자예요. 비쌀 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고수의 영역이에요. 우리 같이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고수가 되면 이제 그때 그건 하시고. 저는 달러 투자는 고수기 때문에 1200원 이상 해도 사기도 해요. 그리고 엊그저께 이것도 인증했어요. 제가 오늘 인증했구나. 오늘도 제가 한 5일 동안 4억 원어치의 달러를 매도한 것도 인증을 했거든요. 지금 1200원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고수의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이고 평범하신 그런 달러 투자 처음인 분들은 그냥 1200원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1200원 이하가 되겠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와요.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최근에 경험한 것도 2년 전에 코로나 위기 때 1300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게 1080원까지 하락했었어요. 그때 1300원 됐을 때 저한테 막 물어봤어요. 저 그때 똑같이 대답했어요.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1200원 이하로 떨어질 테고 그때 사도 늦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달러 환율은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투자의 대상이 아니에요.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어떤 밴드 안에서 계속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1300원, 엊그저께 1300원이었는데 지금 뭐 단 며칠 만에 지금 1250원대로 떨어졌잖아요. 이 1250원이었던 환율이 또 1200원대로 떨어지기도 할 거라고요. 그래서 1200원 아래를 기다리시다가 그때 사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손절매를 하지 않아요, 저는. 싸게 산 자산은 언젠가 적정한 가격이나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역대 달러 환율의 이 역사를 보니 80년도에 3조 호황일 때 한 700원 정도가 최저 환율 수준이었더라고요. 그리고 IMF 때 한 2,000원까지 갔다가 한 1,700원으로 이제 마감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두 개의 합으로 그 평균을 내보면은 그냥 1200원이에요. 그냥 이게 복잡한 계산을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은 역사상 1200원을 중심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게 환율이라면 당연히 1200원 이상에서 사면 잃을 가능성이 높고 1200원 아래에서 사면 얻을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분할 매수라는 어떤 기법이 들어가긴 해요. 그리고 이제 손절매를 하지 않는다라고 아까 제가 투자와 도박의 차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메커니즘에 연관된 그런 얘기인데, 손실을 확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평가 손실일 뿐이에요. 근데 원달러 환율은 1200원 이상으로는
언젠가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200원 아래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분할 매수를 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제가 엔화 투자도 하고 있는데 엔화가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엔화 같은 경우에는 그게 1200원이 아니라 100엔당 한 1000원 정도가 예, 1000원 정도 밑에서 사면 역사상 히스토리를 봤을 때 1000원 이상으로는 언제인지는 몰라요. 저도 예측을 못해요. 하지만 한 번은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할 매수를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분할 매수를 할 때마다 럼버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970원에 넘버 원이 달러를 그 엔화를 샀습니다라고 블로그에도 올려요. 그냥 실시간으로 올려요, 거의. 그 다음에 또 내려갔을 때 2가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넘버 5가 출동했어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엔화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한 5번 정도 싸게 사는 상황을 지금 겪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얼마나 계속 사야 되냐. 저는 하방을 한 역사상 히스토리를 봤을 때 2007년도에 750원까지 하락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750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넘버 한 34까지 추가 매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해요. 참고로 제가 작년에 달러 투자할 때는 1080원까지 하락했잖아요. 넘버 15까지 추가 매수하다가 멈추고 반등을 해가지고 13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리 계획을 하고 투자를 하시면 이를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5년 동안 증명했고요. 1200원 이하에서만 샀는데 1200원 이상이 됐으니까 당연히 증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달러 투자를 했던 분들도 당연히 똑같은 결과를 얻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 거의 뭐 100명 가까운 그 분들을 모시고 이제 이번에 이제 나온 투자의 신이라는 책, 그 북 콘서트 같은 거를 북토크 같은 걸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다 이제 저를 따라서 달러 투자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손 들어보라고 했어요. 혹시 달러 투자로 돈 잃어보신 분 계세요?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딱 손 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잃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니 제가 말하는 대로 했는데 잃었어요? 말하는 대로 안 한 거죠. 욕심 때문에 1200원 이상에도 사고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했고 그냥 12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접근하시고 손절매만 하지 않고 기다리시면 달러 투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투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요즘은 엔화 50 계좌 넘버 5 계좌까지 오셨다. 결론은 엔화를 지금 싸게 살 때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응용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이미 이제 열성 팬들은 다 아실 테지만 달러 투자를 통해서 이제 그 투자를 이제 돈을 사는 거지만 달러가 만약 물린 경우에는 그 물린 경우에는 또 그걸 놀리는 게 아니라 뭐 미국 주식이라든지 이쪽으로 투자를 해서 미국 주식 특히 배당금을 이제 받는 투자 선호하시지 않습니까? 거꾸로 이제 엔화 같은 경우는 일본 주식에 거꾸로 배당주를 투자해야 되나 이런 궁금증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그 엔화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달러 사세요. 달러를 사기에 좋은 상황이 됐을 때는 계속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사신 분들은 돈 벌었겠죠. 그런데 엔화 사세요라고 이번에 얘기하면서 단서를 달았어요. 달러 투자의 경험이 있으신 분만 사세요. 그러니까 달러 투자에 비해서 엔화 투자는 난도가 높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거래 비용이 높아요. 달러 투자는 참고로 거래 비용이 높아가지고 달러 투자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현존하는 투자 대상 중에 거래 비용이 가장 낮아요. 증권 거래 비용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자세한 거는 제 블로그나 맞습니다. 스스로 찾아보시면 되고. 그런데 엔화는 환전 수수료 우대율이 그렇게 좋은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제한적이라서 일단 그 거래하는 것 자체 비용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그 대상의 가치만 놓고 보면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하고 뭐 엔화도 안전자산이라고도 하지만 이 격이 다르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위험할 수 있는 투자이기도 해요.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달러 같은 경우에는 패자부활전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의 상황이 오면은 이 달러로 뭐 미국 월배당 리츠를 산다든지 심지어 금도 사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투자의 기회를 통해서 리스크를 해지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엔화는 일단은 심지어 RP 같은 뭐 이자를 받는 그런 상품도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일본은 안 돼요.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뭐 달러는 하다못해 정기예금이라도 넣으면은 지금 최근에 제가 보니까 한 1.3%, 1.5%도 받을 수 있고 달러 RP 같은 경우에는 뭐 1% 이상 받을 수 있더라고요. 파킹 통장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뭐 엔화를 사놓고 이게 견디기는 이제 좀 힘들 수밖에 없죠. 달러 투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달러를 어쨌든 활용해서 배당주를 투자를 하시는 건데 그럼 예. 주식 투자 스타일을 또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예. 뭐 이제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도 사실 둘 다 투자를 하시는 예, 걸로 둘 다 알고 하고 있어요.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어차피 양쪽으로 다 투자하시는 만큼 일단은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중에서 좋은 종목을 이제 고르는 이제 예. 저 작가님만의 기준과 그리고 예. 뭐 이제 요즘 같은 이제 환율 변동에 따라서 리밸런싱은 어느 비중으로 가져가시는지 그 두 가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그 계속 잃기만 하는 투자에서 예. 이제 돈을 버는 투자로 바꿀 수 있었던 게 이제 달러 투자 덕분이었는데 네. 달러 투자를 그냥 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이제 분할 매수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거기 이제 제가 이름을 짓기는 했어요. 세븐 스플릿이라고. 네. 뭐 제 블로그 독자분들이나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은 익숙한 단어이실 텐데 한마디로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전략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전략에 따라서 달러 투자를 했더니 단 이론도 잃지 않는 투자가 가능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용해서 계속 돈을 벌면 되는 거였는데 한 가지 달러 투자의 가장 큰 약점이 있어요. 종목이 하나라는 점이에요. 달러밖에 예, 없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환율이 높아지면 네. 투자의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세븐 스플릿이라는 좋은 어허.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을 가지고 달러 투자로 돈을 신나게 벌다가 네. 이제 투자를 1,200원 이상이 돼서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좋은 시스템을 혹시 주식에도 응용을 하면 이게 통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해봤어요. 돼요. 마이너스 95%를 찍었던 사람이 네.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도 플러스를 만드는 와.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된 거예요. 올해장에서도 플러스를요. 예, 저 지금 이렇게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한 6개월 동안 꾸준히 하락했거든요. 코스피 예. 지수나 코스닥 그럼요, 지수나. 그럼요. 예. 근데 저는 플러스예요. 와. 예, 그게 이제 진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예. 전략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 투자에 응용을 했을 때 맨 처음에 겪었던 허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달러처럼 안전하고 하방이 튼튼하고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예. 한 책을 100권 읽고 봤는데도 좋은 종목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은 그냥 나는 어떤 회사가 지금은 돈은 못 벌지만 예. 뭐 턴어라운드 주라고 하죠. 앞으로 뭐 신약이 개발되거나 뭐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투자는 고수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네. 양보를 하고 네. 나는 그냥 적당한 회사에 투자해야겠다. 이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탁월한 회사를 예. 적당한 가격에 사라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유망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회사 같으면 가격이 네. 조금 비싸더라도 지불해서 사면 돈을 네. 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말에 빗대서 우리나라의 또 유명한 가치 투자자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탁월한 주식을 잘 알 수 없으니 적당한 주식을 탁월한 가격에 사라. 뭐 주식이 그냥 적당하면은 이걸 아주 쌌을 때 지금 같은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했으니까 이럴 때 사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문제가 뭐냐면은 탁월한 회사가 어딘지도 네. 모르지만 탁월한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적당한 거 정도는 알겠어요, 어렴풋이. 예. 그런데 이 삼성전자의 적정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예. 이걸 못 하겠는 거예요. 네. 이게 6만 원이 적당한 가격인지 3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알아야 그 가격에 사가지고 올랐을 때 팔아서 수익을 그렇죠. 얻을 텐데 네. 탁월한 회사도 모르겠고 탁월한 가격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적당한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자였어요. 그러면 그냥 적당한 수익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븐 스플릿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적당한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가지고 올해만 이제 놓고 보자면 네. 가만히 놔두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하락했겠죠. 예, 그렇죠. 평범 적당한 주식을 샀으니까 지금 그 주가에 알맞은 손실률이 발생을 했겠죠. 코스피 네. 지수나 지수만큼 아니면 코스닥 빠지거나. 지수에 예. 연동돼서. 예. 근데 저는 플러스란 말이죠. 이유는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했던 덕분인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도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요. 네. 적당한 종목이라고 찾은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는데 저는 지금 플러스예요. 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예 안 주면 네.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아예 안 주면 그냥 그런 거보다 하는데 줬다가 뺐으면 기분이 더 나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주식시장이 올해 그래요. 작년 한 하반기 정도에 좋았다가 지금 다시 원래대로 이제 그렇죠. 안 좋아지면서 예. 돈을 조금 벌었던 이 개미 투자자분들이 다시 돈을 잃고
오히려 이제 본전보다도 못한 상황을 지금 그럼요. 겪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분할 매수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분할 매도도 한단 말이죠. 분할 매도까지. 삼성전자를 어떻게 저는 투자를 하냐면 이것도 인증해놨어요 제가. 네. 못 믿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니까요. 아니 계속 하락만 했는데 어떻게 넌 플러스냐 말도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가 아예 계좌를 깠어요 그냥. 예. 까서 캡처해가지고 올려놓고 제가 언제 사서 언제 팔고 이것까지 다 기록을 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전 넘버링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추가 매수할 때마다. 삼성전자를 한 7만 원 정도에 첫 번째로 매수를 했어요. 넘버 네. 원이 매수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한 5% 정도가 떨어졌을 때 넘버 2가 샀어요. 추매하고요. 네. 네. 그랬더니 조금 지나니까 또 떨어지는 거예요. 네. 넘버 3가 또 샀어요. 네. 그리고 났더니 또 떨어져요. 넘버 4가 샀어요. 추가 매수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미 다들 하고 계신 거 네, 아닌가요? 물타기라고 하죠. 물타기요? 네, 이걸 다 하고 있어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런데 이걸 진짜 물타기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투자 자금이 모자라지면은 다른 종목 플러스인 종목 팔아가지고 예. 이 피터 린치가 그런 말을 했죠. 이 꽃을 뽑아서 잡초에 물을 잡초, 준다고. 예, 네,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예. 저도 경험을 했던 거예요, 네, 그거를. 네. 그래서 그런 일을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전략을 생각해낸 건데 이렇게 너무 폭까지 사는 건 똑같아요. 분할 매수나 물타기나. 근데 팔 때 달라요. 보통 물타기를 한 사람들은 이게 하나의 계좌에서 이 삼성전자를 이렇게 사게 되면 네. 평단가라는 게 산출이 돼가지고 네. 만약에 7만 원에서 시작해서 5만 원까지 4번을 매수를 하면 평단가가 한 6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6만 원 이상이 됐을 때 팔아야 되기 때문에 6만 원 아래에서는 그냥 고통스럽게만 해요. 그렇고요. 수익도 아무것도 그렇죠, 없고.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6만 원 언저리까지 갔다가 다시 5만 원으로 떨어지면 줬다 뺏긴 그런 받았다 기분만- 뺏긴 기분이 예. 이제 드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분할 매도도 한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방식이냐면 4까지는 샀어요. 넘버 4까지는 샀어요. 넘버 4에서 약간 반등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5만 원에 샀는데 5만 5천 원이 됐어요. 팔아요. 수익을 확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네, 확정시키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자아가 분열된다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네. 투자자가 내수로 나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예. 넘버 1은 아직도 슬픈 상황, 넘버 2도 슬픈 상황, 넘버 3도 슬픈 상황인데 넘버 4는 수익 실현하고 기뻐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까지 해요. 다시 떨어져라. 안 떨어지면 더 사야지. 예. 그래서 다시 5만 원으로 떨어지면 예. 또 사요, 실제로.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약간 오르면 또 팔아요. 그리고 나서 또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일을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 2, 3, 4를 샀는데 4, 3, 2가 계속 수익 실현을 했다가 다시 떨어지면 또 사고 이걸 계속 반복하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넘버 1을 내조한다라는 개념으로 그러네요. 들러리 같은 역할을 예. 하는 거죠. 저는 넘버 1에 산 삼성전자는 아이한테 물려줄 거예요. 아하. 정통적인 가치 투자를 추구해요. 얘는 계좌도 안 열어보고 네. 뭐 얘가 만약에 플러스가 되더라도 안 팔아요. 그래서 제가 공개하고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 아주 일반적이고 평범한 적당한 주식 중에 KT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네. 얘가 지금 수익률이 한 20-30% 정도 되는데 안 예. 팔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2, 3, 4는 단기 트레이더들이에요. 그렇군요. 1%만 올라도 기분 좋다고 하면서 팔아버려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 3가 계속 샀다 팔았다 해서 수익을 이미 취해서 네. 앞에서 잃은 것을 보전을 이미 다 시켰고 네. 2까지 갖고 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는 보통 투자를 하면서 오르기만 바라는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내리면 고통스러운 거죠. 네. 근데 저는 지금 은연 중에 마음속에 예. 좀 폭락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실제로도. 왜냐면 넘버 3하고 4하고 5, 6, 7까지는 지금 삼성전자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담고 싶은데 비싸서 안 사거든요. 내 마음속에 오르기만 바라는 투자가 아니라 내리기도 바라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폭락장인데도 제가 이제 공개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그쵸, 보시면은 현금 비중이 50%에 육박해요. 예. 네. 보통 이 정도 하락했으면 다 사기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물타기 하고 막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금 다 소진됐어. 이제 손가락만 빨고 오르기만 바래야 돼.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난주에도 전 수익 실현을 많이 했거든요. 네. 잠깐 반등했을 그렇죠. 때. 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계속 유지될 수 있고 폭락은 오히려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그렇군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제가 대단히 막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런 복잡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파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그게 주식 투자 기본인데. 네, 근데 여기서 약간의 기술적인 부분은 내가 이걸 한 계좌에서 하게 되면 자동으로 평단가가 산출되기 때문에 예. 분할 매도를 한다라는 게
심적으로 불가능해요. 손절하는 느낌이 들죠. 예, 손절. 마이너스로 실제로 표기돼요. 예, 플러스인데도 예, 불구하고. 예. 근데 이거를 계좌를 저는 나눴어요. 계좌를 물리적으로 나눠버렸더니 그냥 빨간색이 보이면 저는 팔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저는 주식 투자를 하루에 한 10분 정도밖에 안 하는데 예. 아침에 딱 일어나고 열어요. 그래서 빨간색이 보이면 팔아요. 와. 넘버 1을 제외하고는. 와. 그냥 단순히 이거밖에 없어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장에서 제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고 제가 한 1억 원 정도로 공개 투자한 그 투자 포트폴리오가 예, 있는데 그럼요. 그게 지난주 데이터로 한 플러스 한 1,400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네. 근데 플러스란 얘기예요. 플러스죠. 올해 예. 같은 하락장에서. 예, 그러니까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는 것들을 계속하면 이게 이제 장기 투자도 좋기는 하지만 제가 그거는 이제 고수들의 영역에 있다라는 말씀. 네. 아까 제가 현금 흐름 창출에 맞습니다. 대한 얘기가 이거하고 이제 이어지는 부분인데 제가 한 2-3년 전 정도에 버핏 클럽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뭐 이름만 되면 알 수 있을 만한 우리나라 투자의 고수들이 한 10분 정도가 집대성에서, 모여가지고 예. 같이 이제 한 꼭지씩을 해가지고 자기 예. 이제 글을 이제 올리는 그런 책이었는데 그 수많은 고수들 중에 듣보잡 하나가 껴있는데 그게 바로 저였어요. 근데 제가 기고한 글의 제목을 보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제목이 뭐였냐면 내겐 너무 견디기 힘든 가치 투자였어요. 가치 투자가 좋은 것도 아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투자의 멘탈과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투자의 고수들이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좋은 건 알겠지만 내가 못 하겠는 거예요. 네. 나는 멘탈도 유리 멘탈이고 자본력도 충분치 않은 거죠. 그래서 세븐 스플릿이라는 투자 시스템으로 투자를 했더니 자동적으로 내 멘탈을 통제를 해줘서 가치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 투자 지식과 예. 투자의 이제 멘탈, 이건 이제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일,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아마 지식은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이제 확보가 됐을 것 같아요. 예. 적어도 책 한두 권이라도 읽었고 또 이런 영상들도 많이 보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여전히 투자의 신, 그러니까 매운맛을 보고 있지? 예.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마음이나 멘탈이 이제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은 성공의 경험이 모이면 그게 습관이 돼요. 네. 저도 매일 읽기만 했던 도박도 해보고 매일 읽기만 하던 투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달러 투자로 저는 처음에 달러 투자를 할 때 한 100만 원 넣고 한 5천 원 벌고 이걸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최근에 한 번에 한 3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한 적도 네. 있어요.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얻는 수익도 그때 뭐 100만 원을 투자해서 5천 원을 벌었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1억을 투자하면 50만 원을 단 몇 분 만에 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발전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사실은 약간은 경험이 많이 쌓여가지고 달러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돈을 잃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정도가 됐어요. 예. 네. 지금 이 달러 투자 같은 거를 안 해보신 분들은 아마도 달러 투자로 어떻게 돈을 벌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반대죠. 예, 달러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돈을 잃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작은 성공의 경험이 이제 모인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 책을 읽고 간접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스스로 작은 소액으로 이 투자의 경험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중요한 거는 해야 알 수 네. 있다라는 거거든요. 해봐야 네, 그래서 뭐 좋은 영상 보고 좋은 글 보고 예.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포기라는 거는 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거든요. 예. 근데 해보지도 않고 그냥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조금이라도 단돈 제가 심지어 1달러를 샀다 팔아보세요 라니까 이제 해보거든요. 그 정도로, 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달러라도 한번 실행에 옮겨보시는 걸 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 안국성 기자였고요. 박성현 작가님과 함께 달러 투자 한번 성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